지금 2026년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이유 아십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오른다. 공급이 부족하면 오른다. 아니야, 경기 침체가 오면 떨어진다. 매일매일 상반된 전망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유튜브에서 폭등이나 폭락 같은 자극적인 단어만 쫓고 계신가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부자들은 지금 감정이 아니라 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모호했던 투자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어 드리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 세 가지 급소를 공개합니다. 특히 오늘의 핵심인 환율 기반의 자산 배분 전략을 이해하신다면 남들이 두려움에 떨 때 여러분은 가장 저렴하게 핵심 자산을 쓸어 담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11. 시장이 보내는 신호들. 지금 시장은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공급 부족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고금리와 건설사들의 공사비 갈등으로 수많은 건설 현장이 멈춰섰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제로. 이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신호, 금리 전환점입니다.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억눌렸던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세 번째 신호, 양극화 심화입니다. 전국 평균 부동산 가격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 용산, 성수 같은 핵심 지역은 이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평균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시장은 이미 갈라지고 있습니다. 1T, 과거와 다른 이유. 그래도 결국 떨어지는 거 아니야. 과거 패턴을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2026년은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에는 공급이 넘쳐났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랐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억제했습니다. 지금은 공급이 바닥났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원합니다. 똑같은 잣대로 시장을 봐서는 안 됩니다. 파트 2, 돈의 흐름을 알려주는 세 가지 급소 7분.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급의 임계점, 신축 희소성의 가속화. 2026년 공급 부족은 설이 아니라 통계입니다. 파이프라인 법칙을 아십니까? 부동산 건설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지 매입 6개월에서 1년, 인허가 및 설계 1년에서 2년, 분양 및 착공 6개월, 건설 그 2년에서 3년, 입주 6개월,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정부가 대책을 내놔도 실제 입주까지는 5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멈춰섰던 현장들, 그 공백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지속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축 아파트는 희소성이 극대화됩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으니 기존 신축 프리미엄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소 2. 돈의 힘, 금리 피벗과 유동성의 귀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대출 여력 확대입니다. 금리가 5%에서 6%일 때와 3%일 때 같은 월 상환음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완전히 다릅니다. 금리가 3%포인트만 떨어져도 대출 가능 금액은 약 20%에서 30% 증가합니다. 두 번째, 투자 심리 변화입니다. 높은 금리에서는 은행 예금이 안전하고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이 돈을 은행에 놔둬야 하나? 실물 자산으로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전세가율의 반등입니다. 여기서 핵심 지표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은 전세가를 매매가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한 값입니다. 전세가는 허수가 없는 실거주 가치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 집에 살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이죠. 전세가가 매매가의 60%에서 70%를 밀어 올리는 현상. 이것을 엔진 과열이라고 부릅니다. 엔진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 그곳이 바로 돈의 흐름이 시작되는 발원지입니다. 지금 당장 관심 지역의 전세가율을 확인해 보세요. 65%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곳은 이미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급소 3, 거래량의 질, 스마트 머니의 행방. 많은 분들이 거래량 수치만 봅니다. 거래량이 줄었네, 시장이 죽었어. 거래량이 늘었네, 이제 오르나?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어디를 사는가입니다. 현재 거래량은 규제라는 안전장치에 묶여 있습니다. 담보대출 규제, 종부세 부담, 양도세 중과. 일반 실수요자들은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금 부자들은 다릅니다. 강남, 용산, 성수, 한남동, 이른바 상급지에서는 현금 부자들의 스마트 머니가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곳으로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부동산 상승기는 항상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핵심 지역부터 오른다. 스마트 머니 진입.
중기, 준핵심 지역이 따라간다. 실수요자 진입. 후기 외곽까지 오른다. 뒤늦은 투자자 진입. 지금은 1단계입니다. 이 신호를 읽지 못하면 3단계에서야 뒤늦게 뛰어들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파트 3. 전략적 사고를 위한 3가지 도구 세이분. 이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사고 도구를 드리겠습니다. 도구 1. 라면 이론. 인플레이션은 되돌릴 수 없다.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난리입니다. 예전에는 이 가격에 더 좋은 평수를 샀는데, 맞습니다. 과거에는 더 쌌습니다. 하지만 라면 가격을 생각해 보세요. 2000년대 초반 라면 한 봉지가 5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000원이 넘습니다.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불평하면 제조사가 가격을 내렸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원화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밀가루, 인건비, 에너지 비용 모든 것이 올랐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인건비는 2020년 대비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재비는 2020년 대비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토지 비용은 지역별로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한 번 올라간 제조 원가는 새로운 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의 분양가가 미래의 가장 싼 가격이 되는 이유입니다. 도구 2. 중고차 비유 양극화의 함정을 이용하라. 중고차 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최고급 슈퍼카는 매물이 없어서 난립니다. 프리미엄을 줘도 사기 어렵죠. 반면 사고난 중고차는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평균 중고차 가격을 계산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중고차 시장이 침체네요. 하지만 슈퍼카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전국 평균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른다고 해서 우량 핵심 지역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아닙니다. 2026년 투자의 핵심은 평균에 속지 않고 우량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비선호 지역의 낙관론도 위험하고 핵심 지역의 비관론도 위험합니다. 시장을 제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도구 3. 외국인 쇼핑 환율은 자산의 세일 기간을 결정한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관점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1400원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2022년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였습니다. 한국 부동산 10억 원은 약 83만 달러였죠. 2025년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입니다. 한국 부동산 10억 원은 약 69만 달러입니다. 같은 자산이 달러 기준으로 약 17% 할인된 것입니다. 한국 부동산에 관심 있는 외국 자본에게 지금은 환전 할인까지 더해진 매력적인 쇼핑 기간입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부터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율 레버리지 전략은 이렇습니다. 환율이 높을 때 원화 약세일 때 핵심 자산을 매수합니다. 환율이 안정될 때 자산 가치 상승과 환차익을 동시에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지금 조용히 실행 중인 전략입니다. 파트 3. 실전 투자 전략, 환율 시나리오별 행동 지침 3분 30초.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상황별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A 안정기 확률 60%, 환율이 1,300원 이하로 안정됩니다. 이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동 전략은 공격적 매수입니다. 금리 인하와 맞물려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신축 아파트 및 재건축 핵심지를 선점하세요. 특히 입주 1년에서 2년차 신축 아파트가 황금 타이밍입니다. 대출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목 지역은 서울의 경우 강남권 신축, 용산과 한남 재건축, 성수와 왕십리 신규 개발지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분당과 판교 리모델링, 광교 신도시, 킨텍스 인근입니다. 시나리오 B 정책의 확률 25%,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 박스권에서 움직입니다. 정부의 환율 방어와 미국 금리 정책이 맞물려 횡보하는 경우입니다. 행동 전략은 갈아타기 집중입니다. 상급지와 하급지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 때가 기회입니다. 비선호 지역 보유자는 이때 핵심지로 이동하세요. 수익률보다는 자산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대출 조건을 개선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시기입니다. 주목 행동은 외곽 다주택을 정리하고 서울 일체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소형 평수를 중대형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구축을 신축으로 교체하세요. 시나리오 C 불황기 확률 15%, 환율이 1,450원 이상 급등합니다. 미국 경제 위기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화화 약세가 심화되는 경우입니다. 행동 전략은 현금 비중 확대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급매물이 나오는 경매와 공매 시장을 주시하세요. 하지만 패닉에 빠진 매도는 금물입니다. 오히려 현금을 확보해두고 기회를 노리는 시기입니다. 주목 기회는 법원 경매에서 핵심 지역 물건을 저가 낙찰받는 것입니다. 급매물 협상을 통한 할인 매수도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핵심 입지만 선별적으로 접근하세요. 파트 A 주의사항과 리스크 관리 2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전략은 가능성입니다. 확정이 아닙니다.
리스크 요인들. 첫 번째, 예상치 못한 금리 재인상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든다면 금리는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 공급 대책 발표입니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급을 늘린다면 시장 심리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침체 장기화입니다. 고용이 악화되고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면 실수요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정학적 충격입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 미중 갈등 등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질 수 있습니다. 투자 원칙 네 가지.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무리한 레버리지는 금물입니다. 대출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독이 됩니다. 둘째, 분산보다는 집중, 하지만 선별적으로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되 그 바구니가 가장 튼튼한지 확인하세요. 셋째, 단기 수익보다 장기 안정성입니다. 1년 안에 20% 오르는 것보다 10년간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이 낫습니다. 넷째, 항상 출구 전략을 준비하세요. 들어갈 때는 신중하게, 나올 때는 더 신중하게. 결론 및 마무리 2분. 자, 오늘 우리는 2026년 부동산 시장의 돈의 흐름을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공급 부족은 향후 3년에서 5년간 지속됩니다. 둘째,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셋째, 시장은 이미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평균에 속지 마세요. 넷째, 환율은 자산 매수의 타이밍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다섯째, 스마트 머니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의 흐름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거대한 파도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해일이 됩니다.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초양극화가 심화되는 잔인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공한 데이터 기반의 전략을 믿고 움직이신다면 여러분은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아닌 돈의 맥박을 짚으십시오. 마무리 멘트 30초. 지금 여러분이 가진 투자 시드로 가장 고민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혹은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해결책을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정확한 흐름을 읽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의 흐름에 올라타세요.